진도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얘네들이 26페이지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이참수 빼고, 그러니까 1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저번 시간에 했어. 평일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못한 사람들은 화요일 수업이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부터 이제 클리닉 정상적으로 할 텐데, 그때 와서 채우고, 채점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리고 이차함수까지 나가는 사람은 1페이지부터 하면 되고, 이차함수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어. 이차함수 집어넣거든. 자, 그렇게 알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 26페이지까지 푼 사람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보자. 그래,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스케줄이 화요일 날은 쉬고 수요일 날은 수업을 해서 그런 거니까 클리닉 때 채우면 돼. 26페이지까지 질문. 62번. 자, 62번 과부족은 61번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더 그냥 어려워 보이게 주었을 뿐이야. 봅시다. 자, 전체 학생 수는 N명이래. 자, 이때 M자루의 볼펜을 N명에게 2자루씩 나눠주면 11자루가 남는데, 그러면 볼펜 수는 M개라고 문제에서 주긴 했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N 플러스 1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볼펜 수. 그러니까 위의 문제랑 딱 하나의 차이점은 요 M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것, 그거 하나뿐이야. 사실은. 자, 이 상태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 N-1명에게 4자루씩 나눠주고 나무 볼펜을 A에게 다 주면 A는 1개 이상 3개 이하의 볼펜을 받는다. 자, 그러면 정해진 볼펜 수는 2N 플러스 11인데 그거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지. 지금 A를 제외한 N-1명에게 4자루씩 나눠줬대. 그러면 4개씩 받은 사람은 N-1명이고 남은 한 명인 A에게 줄 수 있는 거는 1개 이상 3개 이하래. 지금 이렇게 짜지지 않을까? 오케이? 이해됨? 과부족? 볼펜 수가 2n 플러스 11개가 확정인데 그 볼펜 수의 최소값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할 때 이제 다른 경우로 주는 거지. N-1명에게 4개씩 주고 남은 거를 A에게 줄 텐데 그 A가 받을 수 있는 양은 최소가 1개, 최대가 3개. 이렇게 범위가 잡힌다는 얘기. 그래서 뭐 풀면 되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서 n의 범위를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쪽 풀어주면 4n-3 2n 플러스 11 n은 7 이하. 다음 이쪽 풀어주면 n은 6 이상. 그러므로 n은 6 이상 7 이하. 이렇게 됐네.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n 플러스 n의 최대값은, 그러면 지금 n은 6 아니면 7이고 m은 그 n에다가 2 곱해서 11 더한 값이래. 이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n 플러스 n의 최대값. 그러면 m과 n이 제일 크면 되지. 그래서 n이 제일 클 때 7. 그래서 그 n이 제일 클 때인 7을 집어넣었을 때 m 값이 25.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32가 정답. 그냥 위의 문제가 이해됐다면 위의 문제에서 딱 하나 차이점, 요 m이 추가됐다. 아, 여기서도 61번도 똑같구나. m 추가된 건. 그게 그거네. 됐니? 또 질문? 얘들아, 여기서 모르는 거 다 짚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뒤에 풀 때 헛짓 안 한다. 26번. 자, 26번.
4차 방정식이 있는데 개수는 모르는 게 엄청 많네. 못 풀고. 자, 얘가 서로 다른 4근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2근이 2 플러스 3, 루트 3이랑 2i래.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줬지. 뭐라고? A, B, C, D는 뭐다? 유리수다. 유리수 개수네. 자, 여기에서 개수인 A, B, C, D가 유리수다. 그 말은 뭐야? 유리수 개수면 그는 실수인 켤레근 한 단계 넘어가면 돼. 유리수면 실수, 개수가 실수면 극소수인 켤레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준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줬지?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 2 마이너스 루트 3. 자동. 다음. 또 하나의 근이 2i라고 줬네? 그럼 다른 한 근 마이너스 2i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을까, 없을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요 세 근까지는 확정이지. 여기까지는 될 거고. 아까 내가 말했지만,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와 근의 형태가 유리수면 실수 켤레근이고, 개수가 실수면 복수수인 켤레근이 나온다 했어. 잘 들어봐? 이거 별거 없어. 그러면 수의 체계가, 수의 포함관계가 이해되면 돼? 실수면 복수수 켤레근이라며. 그지? 그럼 물어보자. 유리수는 실수야? 아니야? 실수지. 유리수도 실수라고. 유리수도 실수야. 그지?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다라는 말은 이꼴 실수다라는 말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내 말 이해됨? 실수다라고 줬는데 이걸 유리수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지. 근데 거꾸로 유리수다라고 했으면 실수다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됨? 내가 남자래. 그럼 사람이다라고 해석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사람이래. 그럼 내 맘대로 남자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모르잖아. 내 말 이해됨? 그러니까 유리수다라는 말을 줬다는 건 내 맘대로 이거 실수라고 봐도 무방한 거지. 왜? 유리수가 실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줬는데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지. 어차피 유리수가 실수니까.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되지. 실수다라고 줬는데 그럼 내 맘대로 유리수다라고 조건을 줘도 되나? 안 돼. 그거는 안 돼. 포함관계가 다르니까.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러니까 아까 너희가 궁금했던 얘의 켤레근으로 얘가 당연히 작용할 수 있지. 유리수는 곧 실수니까. 이해됨? 내 건 다 나왔네. 뭐 구하래? A, B, C, D 구하래. 그러면 물론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도 되지만 좀 4차라서 귀찮으니까 식을 만들자. 그건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켤레 모양이니까 얘네 둘로 2차식을 만들자. 그러면 자, 얘네 둘의 합은 4고 얘네 둘의 곱은 4에서 3 빼니까 1이지. 이해되고 있지 얘들아?
근각에서의 관계로 식 만들고 있는 거야. 거꾸로. 이걸로 얘를 만드는 거는 빡세니까 얘네로 2차식을 따로따로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4고 두 근의 곱이 1이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겠다. 그지? 다음 얘도 마찬가지. 두 근의 합은 0이고 두 근의 곱은 4지. 그러니까 얘로 2차식 만들면 x제곱 플러스 4겠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근으로 갖는 4차식은 얘와 얘로 인수분해되는 이렇게 생긴 애겠다. 됐네. 요거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주면 되겠다. 그냥 일단 하자. 이렇게 정리되네. 그래서 결론 A는 마이너스 4, B는 5, C는 마이너스 16, D는 4가 돼서 지금 AB를 곱하고 CD를 곱하고 그 둘을 빼시오. 정답 44. 이해되니? 질문 잘했다. 다시 말하지만 얘가 켤레근인 건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얘도 켤레근 되는 거 이해됐지? 뭔 소리 하는 건지. 유리수가 실수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지. 또 질문? 이제 없니? 일 없어? 82번은 82? 민준아, 너 그래서 어제 어디까지 풀었어? 대충 59번. 나머지는 뭐 네가 평소에 채워도 되고 클리닉 때 와서 채워도 되고 알겠지? 82? 82번 봅시다. 자, 이참수가 있는데 x축과 마이너스 5랑 3에서 만난대. 그러면 요 fx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 마이너스 5와 3을 근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애겠고. 자, 이때 요 fx 그래프가 0,15를 지난대.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 자, 0,15를 지난댔으니까 0 집어넣으면 15가 나와야 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지? 마이너스 15a다.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fx 완성. 완성. 다음, 이때 부등식 2분의 x가 0보다 크다.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됐고 얘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 푸시오지? 뭐부터 해? 마이너스부터 곱하자. 2차 부등식 풀 때 실수 안 하려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갖다 박어. 최고차항 계수는 무조건 양수로 두는 게 편해.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2분의 x 플러스 5 2분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바뀌었겠지. 끝. 그럼 어차피 얘와 얘의 두 근의 사이범위잖아. 요 2분의 x건 x가 뭔 상관이야. 그냥 근 찾으면 돼. 얘가 0된 x값 찾자. 뭐야? 마이너스 10. 얘가 0된 x값 6. 됐다. 정답. x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개수? 몇 개? 몇 개? 15개. 지금 이제 부등식 범위니까, 부등식이니까 딱 범위를 봤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정수 개수 손가락 세서 세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연습해보자. 자, 답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딱 4가지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지. 자, 뭐가 됐든 간에 기본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뒤에 등호가 하나도 없으면 한 개 더 빼는 거고, 등호가 한쪽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양쪽에 있으면 하나 더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면 이 안에 정수 8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정수 9개. 1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9개.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 10개. 뭔 소리인지 이해되나? 얘에서 얘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어.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을 일단 빼. 그러면 전부 다 9지. 그 9를 기준으로 등호가 아예 없으면 1 더 빼는 거고, 등호가 하나라도 한쪽만 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고, 양쪽에 둘 다 등호가 있으면 1 더 하는 거고. 알겠지? 이거 그냥 가볍게 할 줄 알아야 돼. 셀 줄 알아야지. 이걸 다 셀 수는 없잖아. 개수가 적으면 그냥 세면 되겠지만 범위가 클 수도 있으니까. 또 질문 있니? 채윤이 있어? 없어? 있어? 윤준아? 뭐? 43번. 자,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서 x랑 y가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은, 그럼 일단 연립방정식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테이프하면 되겠네. 그래서 위의 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서 얘를 아래 식에다 집어넣겠지. 집어넣으면 x 플러스 1, y 대신에 2a-x 집어넣고, 이거는 잠깐만, 이거 그냥 집어넣으면 전개하기가 빡세구나. 조금만 다르게 해보자. 다시 아래식을 전개를 먼저 해보자. 그게 더 낫겠다. 모양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봐봐, 비교해보자. 그냥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거 전개하기 좀 귀찮잖아. 근데 전개를 했어. 전개를 하니까 대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때? x 플러스 y 자리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y가 겹치니까 이 자리에 2a를 넣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문제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편하게 잘 되면 되는데, 자, 이러면 여전히 x랑 y가 둘 다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넘긴 이유가 있지. 보여? 연립방정식에서 두 식을 합쳐 뭐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결론적으로 두 수의
합과 곱으로 표현되면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두 수의 x와 y의 합과 곱이 있으니까 이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세워도 무방하겠지. 그래서 자, 두 근이 x와 y인 2차 식을 세울 건데 두 근의 합은 2a,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지. 그러면 얘의 두 근이 누구야? x랑 y인 거지. 됐나?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읽어보면 x랑 y가 모두 실수가 돼야 된대. 그 말은 얘의 두 근이 실근이어야 된대.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x랑 y는 다른 수다라는 말은 딱히 없으니까 2차 방정식이 실근에 가릴 조건 판별식이 0 이상이다. a제곱 지워지고 넘기면 a는 3 이상이 돼서 a의 최소값은 3이 되겠다. 좀 뭔 소리 하는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에서 그냥 너희가 익히 알고 있는 1차, 2차에서 1차를 정리해서 2차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 2차와 2차여서 둘 중에 인수분해되는 애를 하나 찾아서 그걸 인수분해한 다음에 그 관계식을 다음 식에다 넣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라면 거기서 이제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요거지. 그래서 두 근의 두 수의 합과 곱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그때는 굳이 얘를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 두 수를 두 근으로 하는 또 다른 2차 방정식을 세워버리면 되겠다. 라는 거. 민준이 이해됐어? 또 있니?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26페이지까지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책 늦게 받아서 못한 사람은 다음 주 클리닉에 채우면 되고 클리닉 못 오면 다음 주 주말 오늘 이 수업까지 외우면 돼. 뭐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2차 함수는 안 들어가면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27페이지부터 갑시다. 자, 이거 뭐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내가 시키는 것만 풀어보고 안 되면 같이 풀고 쭉쭉 넘어가 볼게. 유형별로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2차까지는 쉬울 거야. 자, 94번 해봅시다. 쉬운 건 넘어갈게. 94번. 얘는 특정 범위에서만 조건을 만족하면 돼. 자, 얘가 요 부등식이 다 될 것까지는 없고 요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된대. 요 범위에서는 얘가 0 이상이면 된대. 이거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상상해봐. 얘가 아래로 볼록은 2차 함수잖아? 그리고 꼭지점은 2야. 자, 근데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야. 그럼 마이너스 3은 뭐 이쯤에 있을 거고 3은 이쯤에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상태 지금. 이만큼 있어. 자, 요 노란 그래프만은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요 노란 그래프만큼은 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이 얘기지. 내 말 이해됐어? 이 노란 영역만큼은 0 이상이어야 된대. 즉 X축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존재해야 된대. 또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대. 이 얘기지. 이거보다 X축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0 이상이다라고 할 수 없잖아. 노란 부분이. 맞나?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점을 다 확인하셔서 뭐 여기도 0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0보다 커야 되고 여기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자.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 이해되면 돼? 이 노란 영역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제일 작은 애가 0 이상임을 본다면 나머지는 안 봐도 되잖아. 어차피 제일 작은 애가 내 말 이해돼? 뭔 소리 하는지?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게 뭐였어? 비유했던 게 시험 점수 확인할 건데 다 확인하기 귀찮으니까 제일 못 본 애를 보자고. 제일 못 본 애가 80점을 넘겼어. 그럼 나머지 뭐하러 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제일 못 본 애가 80점을 넘겼으면 나머지는 걔보단 잘 봤을 테니까 다 80점 넘었겠지. 그럼 뭐야? 제일 작은 애가 0 이상인 거 확인한다면 나머지는 얘보다 다 클 텐데?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건 뭐야? 2일 때 0 이상임을 보면 돼. 그럼 x가 2일 때가 왜? 최소값이니까. 제일 작은 애가 이 그래프가 요 영역 내에서 제일 작을 때가 x가 2일 때잖아. 그래서 2일 때 0 이상이네? 그걸 확인한다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겠지 뭐.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x가 2일 때, 즉 4 마이너스 8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 이상임을 보인다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풀어주면 몇이냐? 5네. A가 2분의 5 이상이면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정답이 5번이거든? 그러면, 자, 94번으로 가보자. 그럼 94번에서는, 일단 넘길게. 쭉 넘기면, 이 식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되고, 0 이하다. 이렇게 됐고,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지?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2차 부등식을 배우고 있지만 2차 함수 잊으면 안 돼. 엄청 연관성이 깊어. 자, 해보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었어.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주어진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 즉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려져. 요만큼만 우린 따지면 돼. 요만큼이 0 이하여야 된대. 이만큼, 딴 데는 몰라도 여기만큼은 X축 아래에 그려져야 된대. 즉 X축이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지. 지금 이거랑 반대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는 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작을 때가 X축 위에 있다면 나머지는 다 위에 있겠네. 이렇게 본 거고, 얘는 거꾸로 얘네가 전부 다 X축 아래에 있어야 된대. 0보다 작겠으니까. 그러면 그 X축이 이런 느낌으로 돼 있는 거, 그럼 우리 뭐 확인하면 돼? 최소값 봐야 돼? 아니지, 최대값 봐야지. 제일 큰 게 0 이하라면 나머지도 0 이하겠지. 이 논리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는 제일 작았던 최소값, 꼭지점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라는 걸 봤다면 여기서는 반대로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최대값일 때, x가 2인 최대값일 때 그마저도 0 이하인 걸 확인한다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겠지. k는 마이너스 14 이하다. 그러면 k의 최대값은 정답 3번. 이해될까?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언제는 최소값을 보고 언제는 최대값을 봤잖아. 외우는 게 아니지. 이해하고 너희가 생각해서 풀면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이걸 외워서 할 수가 없어. 그때 뭐 나올 줄 알 방법이 없잖아, 상황이.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돼. 얘는 왜 최소값을 본 거고 왜 얘는 최대값을 본 건지를. 자, 됐으면 그 다음 거에서는 풀 게 없고요. 넘겨서 1차에서도 중요했었지만 2차에서도 무지하게 중요하죠. 이거 유형 32번은 솔직히 풀 게
없고 102, 103번 두 개를 해보자. 102, 103. 중요한 거 알지 얘들아? 유형 33번 중요하다. 오케이. 안 되는 사람 한번 보자. 되는 사람은 이어서 풀고. 102번에서 위에 거 풀어주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니까 뭐 이건 어렵지 않고. 다음 두 번째 절대값 알다시피 바로 가자. 절대값 계산 이렇게 돼서 양변에 1씩 빼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두 개의 범위가 나왔고, 자 이때 얘네 둘의 겹치는 범위에 정수가 딱 3개가 있어야 된대. 수직선 그려. 안 그리고 풀기 좀 힘들다. 자, 완벽하게 알고 있는 범위 기준으로 먼저 잡아주고, 자, 그러면 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그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딱 3개가 들어갈까? 요거를 판단하는 거지. 이게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아. 잘 못하면. 자, 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좀 수월하게 풀까? 자, 얘를 좀 바꾸자. 이렇게 있으면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 어떻게 바꾸냐? 별거 없어 사실은. 지금 양쪽에 있는 둘을 봤을 때 공통점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게 눈에 잘 보이게 순서만 살짝 바꿔주자. 그럼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아지냐? 이거를 해석할 수 있게 돼. 어떻게? 이 범위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K만큼 벌어지는 범위야. 왜? 보여? 마이너스 1이 공통이잖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는 K만큼 뺀 거고 얘는 K만큼 더한 거잖아.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K만큼 빼고 K만큼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의 범위는 좌우가 똑같은 범위만큼 벌어진 요런 느낌의 범위가 뜰 거란 말이지. 그럼 조금 더 파악하기 쉽잖아. 별거 아닌데. 그지? 자, 그래서 자, 얘 범위는 방금 말한 대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K만큼 좌우로 벌어지는 범위야. 점점 K가 커지면 점점 벌어지겠지. 자, 이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겹치는 범위의 정수가 3개래. 그러면 이 노란 부분, 얘의 범위가 있는 만큼 정수가 들어가겠지. 겹치는 범위가 이 노란 부분일 테니까.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막 움직이는, 막 K가 1인가 2인가 이걸 고민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기준, 마이너스 1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파악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면 정수가 딱 3개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자, 보기 좀 편하게 좀 더 크게 키워보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있겠지? 마이너스 3이 있겠지? 넓히자. (0이) 있겠지? (1이)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얘의 범위는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할 거야. 좌우로 똑같이 벌어질 거야. K만큼. 근데 그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3개여야 돼. 그러면 얘와 얘는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 이렇게 있어야겠지. 그래야 얘네 3개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K에다가 일정 수를 넣어보면서 이렇게 이때 되나? 저때 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다고. 눈으로 확인하게. 내 말 이해되지? 뭔 소리 하는지. 됐네? 대략의 위치 찾아냈잖아. 지금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 그럼 뭐 얘 자체로 해도 되고 아니면 K 값이 여기서 한 칸보다는 더 나아가고 두 칸보다는 덜 나아간다라고 해도 되고 더 편할 대로. 어차피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똑같을 거야. 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은 범위만큼 벌어진다는 거니까 이쪽으로 부등식 써도 되고 이쪽으로 부등식 써도 돼. 둘 다 할 필요 없어. 한쪽만 보자. 자, 이쪽 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위치는 0과 1 사이여야 돼. 얘 등호 있네? 자, 대략의 위치 파악했지? 그럼 이제 등호 판단해야겠지? 자, 얘가 0이야. 얘가 딱 0에 왔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에 오겠지? 대칭이니까, 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쪽 한쪽만 보면 된다고. 자, 얘가 0이면 내 목표는 뭐야? 얘네 셋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왜? 구멍 막혀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 등호? 가능. 자, 얘가 1이야.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1이면 이쪽은 마이너스 3으로 갈 거고, 그럼 겹치는 게 점수가 몇 개야? 4개가 되지. 왜? 얘는 구멍 뚫려 있으니까. 안 겹치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겹치겠지. 그럼 문제 조건 안 맞지. 그러니까 등호는 이쪽은 빼야지. 그래서 얘가 최종 정답. 그럼 양쪽에 1만 더해주면 되겠네. 정답. 어려워,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102번의 정답 K는 1 이상 2 미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요것도 그래 이런 관계도 찾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별거 아닌데 요거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좀 더 편하게 바꿔주는 거 요게 생각보다 좀 중요해. 문제 풀 때. 안 해도 풀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푼다고 내 말은. 오케이? 자, 그러면 103번도 한번 가봅시다. 잘 기억해도 얘들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애 먹었잖아. 쉽게 안 풀렸잖아. 그러면 이런 거를 클리닉 때 와서 아니면 평소에 공부할 때 안 하겠지만 평소에 시험 기간 아니면 공부 잘 안 하잖아요. 평소에 하든 클리닉 때 하든 이런 거를 오답노트에 쓰고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걸 누적시키면 돼. 자, 103번 봅시다. 위에 거 풀면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어렵지 않고요. 다음 두 번째 거는 x 마이너스 4k랑 x 플러스 k겠네. 자, 여기서 이 문제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원래는 요거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4k보다 크다가 맞잖아 지금은. 그치? 근데 이거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다. 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원래는. 근데 얘는 자연수라고 줬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막 하면 안 돼. 너희가 습관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K고 얘는 4K니까 그냥 4K가 더 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문제 풀다가 학교 시험에서. 근데 K가 음수라고 줬으면 뒤바뀌어야 되지. 안 줬으면 둘 다 해야 돼. 얘는 K가 자연수다라고 줬으니까 그제서야 이게 맞는 거고. 알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부등식이 실수하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조심하라는 얘기야. 너희가 모를 거다라는 생각 안 하거든? 조심하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관념적으로, 관성적으로 풀다 보면 틀릴 때가 있어. 그걸 노린단 말이야. 시험에선. 자, 여튼 이렇게 두 개의 답이 나왔고 문제는 뭐래? 해가 존재해야 된대. 그 말은 겹치는 곳이 있어야 된대. 확정적인 범위 먼저 그려주고 자,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자, K는 자연수야. 자, 겹쳐야 된대. 얘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겹치는 곳이 있어야 돼. 근데 K는 자연수야. 그러면 얘들아 일단 이 정도는 너희가 센스껏 볼 수 있지. 얘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겹치지. K가 자연수니까 얘 최소한 1이잖아. 1 넣었잖아. 그럼 4보다 크다지. 근데 얘는 4에서 끝났는데? 절대 안 겹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보면 돼. 얘는 절대 안 겹쳐. 그러면 K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얘들아 K가 1이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잖아. 겹치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겹치지? 언제까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되는 것 전까지 다 되지. 이건 여기부터 안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마이너스 5까지 되겠지. 뭐 하래?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 1부터 5까지 5개. 끝.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 문제에서 똑같이 있는데 딱 한 단어만 추가하면 문제가 바뀐다? 저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이란 말 대신에 정수해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돼 있으면 답은 몇 개? 이거 되게 미세한데 다르다? 자, 얘들아 느끼면 돼. 해가 존재한다는 건 조금이라도 겹치면 되지. 그지? 정수해가 존재하도록이라고 하면 뭐야? 그 겹치는 범위 안에 정수가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살짝만 바꿔서 정수해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정수해가 존재한다. 마이너스 1, 아니 K가 1일 때 되지? 정수 저렇게 많잖아? 2도 되지, 3도 되지, 4도 되지, 5 돼? 마이너스 5일 때. 여기가 겹치잖아. 마이너스 5면 여기 안에 정수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6 있잖아. 있잖아. 마이너스 6은? 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냥 해나 정수해나 다를 바가 없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 여기가 등호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그래서 여기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라면 이때는 마이너스 5도 안 되지. 겹치는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잖아. 여기 안에 정수 없잖아. 그럼 이때는 얘도 안 돼. 마이너스 4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계속 말하지만 조심할 곳이 많아서 어려워. 신경 쓸 게. 그러니까 너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부등식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마이너스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요런 짓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 말고도 조심할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부등식이 멘탈 깨질 일이 진짜 많아. 너희가 채점할 때. 나는 풀어서 맞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채점하면 틀릴 때가 되게 많을 거야. 그게 요런 것 때문에 그래. 그게 실제 학교 시험에서 일어나면 멘탈 깨지지. 그런 것만 피하면 돼. 조심하라고. 그래서 유형 33번은 표시 좀 해도 얘들아. 지금 어려운 거 느꼈잖아. 그지? 이런 거 꼭 오답 정리해서 다시 풀어보고 또 다시 했는데 안 되면 물어보고 계속 해야 돼. 자, 다음 29페이지로 갑시다.
29페이지는 뭐 딱히 어렵지는 않아서 근데 뭐 체크하는 겸 106, 108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까먹은 사람 혹시?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피타고라스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외우는 건 최후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돼. A와 B의 길이를 그대로 둔 상태로 A랑 B가 이루는 각을 넓힌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둘의 양 끝을 이어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선의 길이와 요선의 길이 중에 누가 더 길겠어? 당연히 얘가 길지. 당연한 얘기지. A와 B는 가만히 두고 각을 벌린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게 가짜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얘가 크겠지. 노란 선이 길어졌을 테니까. 그러니까 얘가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야.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 위에 거 풀어주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 아래 거 풀면 아래 게 인수분해하면 x-a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지금 a가 실수라고만 줬으니까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방법이 없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뉠 거야. x가 0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일 수도 있고 a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모르는 거야. 일단 요게 첫 번째. 이런 거 잘 해야 돼. 모르는 거잖아. a가 양수인지 무슨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겹치는 범위의 정수가 두 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경우를 때려보자. 요렇게 있는데 자 0보다 작다가 있어. A보다 크다가 있어. 그러면 A가 뭐 이쯤 어딘가에 있으면 겹치는 범위의 정수가 문제 조건에 맞출 수가 있겠지. 요거는 가능해. 자, 근데 요 경우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때는 안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마다 이때도 되고 이때도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때마다 이때도 구하고 이때도 구하는 거야.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요때는 또 똑같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자 0보다 크다가 확정이지 A보다 작다가 있을 거야. 그럼 딱 봐도 보이지? 여기가 싹 다 겹친단 말이야. 그럼 문제 조건에 절대 안 맞지. 문제 조건은 겹치는 범위의 정수가 두 개만 있어야 된댔으니까 이때 안 돼. 얘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만 보면 되겠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다시 말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면 안 돼. 이 문제만 그런 거야. 둘 다 될 수도 있어. 이때도 되고 저때도 되고 그러면 이때도 A값이 있을 거고 이때도 A값이 있을 거고 그땐 다 해야 돼. 부등식이 어려워. 자, 그래서 요 경우만 이 문제에서는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정수가 두 개면 된댔으니까 A가 어차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잖아. 그러면 겹치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는 누구여야만 하니? 6부터 내려가야만 하지. 이해됨? 왜? A보다 크다가 범위니까. 그럼 A가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겹치는 범위는 무조건 여기 오른쪽이잖아. A의 오른쪽이 겹칠 테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정수는 이쪽에 있어야 돼. 근데 2개. 그럼 누구? 6과 5만 겹쳐야 돼. 그 말은 이렇게만 보면 안 돼. 6과 5가 겹친다는 거는 4는 이쪽에 있다는 소리지. 오케이? 그래서 A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나왔다. A는 4와 5 사이에 있어야 돼. 요게 1단계. 대략적인 위치 파악한 뒤에 이제 등호 판단하면 끝. 자, A가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야? 5와 6만 들어가야 돼. 4는 들어가면 안 돼. 정수가 2개를 했으니까. 자, A가 4일 때를 보자. A가 4야. A가 4라는 건 4보다 크다지. 4보다 크다. 그럼 4보다 크다 안에 4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지. 내 목표에 맞잖아. 그러니까 A가 4여도 돼. 이거 은근 헷갈리는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 얘들아? A가 4여도 4보다 크다 여도 4 안 들어가는 거 맞잖아. 괜찮지? 자, A가 5야. 5보다 크다야. 내 목표는 5와 6은 들어가야 돼. 근데 5보다 크다야. 돼? 안 되지. 그러니까 A는 5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정답. A는 4 이상 5 미만. 되니? 자, 잠깐 쉬었다가 31페이지 다시 가보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수녀과 조합 썼답시다.